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시고 앉아 계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됐죠? 좀 알고 계시면 오히려 저게 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조금 알고 있다면 그냥 아예 그냥 생각을 버리세요. 버리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되겠죠? 좀 사이비 교주 같나? 네. 자, 제가요 여러분 팔품사 할 거니까 1페이지 거기 읽어보고 계세요. 자,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어떤 수업이든지 문법 시간 제일 첫 시간에 용어 통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앞반에도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바로 앞에 기수 영집반 있죠? 거기에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첫 시간에 이거 도대체 왜 외우라고 했는지 이상하다 생각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됐더라는 거죠. 오늘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 오늘 문장 전반에 걸쳐서 할 거거든요. 가장 어려운 시간이면서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중간중간에 짚어드릴게요. 요 부분까지 하세요. 요 부분까지 하세요. 이렇게. 되시죠? 근데 외우라는 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팔품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명사, 대명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용어 자체를. 자, 명사는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을 얘기합니다. 형태가 있건 없건. 근데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영어로 용어를 얘기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한자어가 많아요. 자, 명자는 이름 면자겠죠. 그래서 얘는 이름을 나타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이름이고요. 근데 팔품사에서 명사는요 하는 역할이 어떠냐면 일단 여러분 품사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단어가 태어납니다. 그렇죠? 하나의 단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얘기해요. 고유의 성격.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저는 여자고 뭐 남자분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고 있잖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태어나는 거 여러분 바꿀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단어도요 품사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품사 나와 있어요. 명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하나의 단어가 동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동사, 명사 이렇게 헬프 같은 건 동사, 명사 이렇게 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품사가 하나의 단어가 2개 이상의 품사를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변하지는 않고요. 변한다면 사전에 증제가 안 되겠죠. 어찌됐든 그래서 단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인데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요. 세상의 모든 이름. 그런데 이 명사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수가 제일 중요해요. 명사는 단수냐 복수냐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명사를 물어볼 때 자, 이건 어때요? 북과 북수의 차이는 북은 단수고 북수는 여러 권 복수죠. 그러면 북과 북수, 즉 이 북수가 단수계 복수계 절대 안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앞에 주어가 the studen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is예요? are예요? is예요? are예요? are죠. 이유는요. 여기에 있는 주어가 복수 주어라서 뒤에 오는 동사가 복수 동사가 돼야 돼요. 얘는 단수 동사거든요. 됐죠? 그러면 student 딱 내놓고 이 단어가 단수계 복수계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와요. 대신에 이 주어를 내주고 동사를 딱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 동사가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뭘 찾으란 얘기예요? 이 동사의 주어 찾아서 그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파트는 이렇게 맞추는 걸 수일치라고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끝부분 가면 배워요. 예, 한 8주차 가면 수일치 배워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수일치가 가장 명사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대명사는 뭐냐면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사가 수가 중요하죠? 그럼 대명사 뭐 중요해요? 당연히 수가 중요하겠죠. 그럼 여러분 대명사는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됐나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명사는 명사 없이 쓸 수 있어요? 못 쓰겠죠. 한데 명사도 수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도 수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달라요. 명사의 수와 대명사 물어보는 방식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명사의 경우에는 동사를 내주고 이 동사가 단수동사냐 복수동사냐를 내줘요. 근데 대명사 문제는 대명사 자체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라서 얘가 이시야 댐이야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세다가 밑줄 해놓고 이 자리에 4번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밑줄치 부분에 잘된 것은 잘못된 것은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대명사에 저렇게 이시냐 댐이냐 물어본다는 건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대명사가 지칭하는 명사를 찾으란 얘기죠. 위에 보고. 여러분 명사가 먼저 나와요? 대명사가 먼저 나와요? 대부분 명사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위에 있단 말입니다. 옆에 있거나. 그죠? 최소한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고 이 대명사가 어떤 명사인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시냐 댐이냐 고르거나 이시 나오면 이거 원래 댐이 돼야 되는데 이시 나왔으니까 틀렸구나 맞구나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명사의 수는 동사를 물어보고요. 대명사는 명사를 찾아야지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게 여러분 가장 기본 개념이죠. 됐나요? 대명사의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대명사는 순수하게 명사를 대신한 말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수를 물어볼 때 명사를 찾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한데 대명사 고유의 특징도 있어요. 대명사 고유의 특징.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얘가 수 중요한데요. 요거는 명사를 대신할 때 쓰는 표현. 그 다음 격과 인칭도 대명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대명사 문제는요. 대명사 자체가 격수 인칭이 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태어날 때 고유한 성격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다는 건 그 특성을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에 충실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을 많이 물어봐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그래서 대명사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 이때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명사와는 달리 격과 인칭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Tom is a student 하고요. I like Tom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Tom은 여러분 주어예요. 이때 Tom은 목적어거든요. 모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 안 변하죠? 안 변해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 Tom이 남자라 치면 여기 뭐예요? he 들어가죠? 여기 he 넣어야 되죠? 맞아요? 이 자리 목적어 자리예요. he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유는요? 대명사는요. 자, 명사는 격이 있긴 있어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는데 명사는 격 따라 모양이 변하진 않아요. 주어 자리에도 탐이고 목적어 자리에도 탐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변하진 않거든요. 소유격이 있기는 한데 소유격은 어파스트로피 s만 붙이면 돼요. 모양이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명사는
자리마다 모양이 변해요.